안녕하십니까, 도곡입니다. 오늘은 4월 임수일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이제 소띠의 그 임수, 여기를 일간 나라고 그러죠. 여기를 월령 환경이라고 합니다. 음력 4월생이긴 한데 4월이라는 것은 목생화 계절이라고 합니다. 오행으로는 목생화 계절이라고 하고, 목생화를 잘 됐나 보기 위해서는 목이 수생목으로 잘 커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계수가 있고 인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토라고 해서 목이 나오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토 땅에서는 간목이 나오죠. 진토에서는 을목이 나오고 미토에서는 경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토에서는 신금 나온다. 지난 강의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목이 수생목으로 잘 목이 커왔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자질 개발을 잘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학구열이 높았던 사주라 이러고 사주라고 합니다. 이런 사주를. 그래서 목생화도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라는 것은 사회생활이죠.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 규범 같은 것이 목생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칙에 따라 가지고 개발된 자질을 가지고 목생화니까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령은 편재 월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으로 태어난 월령이라는 것은 재성이라는 것은 활동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편관을 만나면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라는 활동 영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수요나 궁금에 대한 그런 알매 지식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를 만나서 비겁을 제하죠. 그래서 지위를 높여 나가는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4월에 무토사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하는 일은 인력 배치라든가 인사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 매우 중책적으로 매우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는 격국으로 가보면은 일단 4월에 임수일간인데 이 사중의 지장간이라고 하죠. 여기도 지장간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무경병에서 무토사령에 났다고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중무토는 격으로 이게 편관격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음간이 나와 있는 형제로 격을 잡는 정제격이다 이래도 안 되고 그냥 원령으로 편제격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제격이 상신이 식신이죠. 식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을 구하는 구신이 편관입니다. 사주는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주를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된 사주이고 제격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득권층에 합류를 하는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살 되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주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지점장이 될 수 있다, 비서실장이 될 수도 있다, 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재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급으로 갈 수 있죠. 관리자급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격의 재생살 돼서 보통 공공기관 공무원들 많죠. 이렇게 이제 상신도 잘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대도시에 많이 근무를 합니다. 오행으로 보면 다시 오행으로 가보면 목생화 화극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오행으로 표시를 하면 을병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사주가 을병경금에서 이 경금이 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의 귀신인 간목도 지지에 있죠. 이런 사주 틀이면은 뭐 여가 취미, 여가 산업이라 해서 그런 건 할 수가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직업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상생활의 여가 활동이라고도 말을 해도 되고요. 직업을 취미처럼 열심히 하고 사는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편제격의 상신은 식신이구나, 격을 구하는 구신이 있구나, 그리고 뭐 구신의 귀신은 있는가, 상신의 귀신은 있는가 다 있습니다. 이 사주는 매우 훌륭한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은 무토로 인식을 해야 되죠. 무병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목생활하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결제나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재생살이라는 것은 모여있는 형국이니까 회의나 공론이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을 잘 하시면 되겠죠. 재생살 되어 있는 사주. 그리고 무임이라고 해서 현장에 맞게 잘 조사하는 조사 능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주입니다. 올해 운세는 경금이 왔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경금이라는 편인운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볼 때는 무엇이 설기가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정관이 있어가지고 관설을 한다라면 어디 영역에 대한 빈자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영역 확보라든가 환경에 대한 이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설은 재로 보충을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격국으로 가보면 상신의 귀신운이 왔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경쟁이 붙는 해가 왔습니다. 당연히 가격이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영역에 대한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또 사주가 재생살에 비겁 만났고 근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간 설기자가 살을 언제 건드리냐면 2024년이죠. 그래서 안전사고, 건강 조심을 해야 되는 운세가 2024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국으로는 상신이 잘 있고 격구신이 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은 편인운이 왔다. 그래서 올해 편인운인데 살인상생이 되죠. 자기가 맡은 소임에 대해서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 뭐 어디 관이 있죠. 그래서 뭐 관설이라 그래서 빈자리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운세입니다. 만약에 이제 관설이 될 때 재성이 보충을 안 하면 진짜 관설이죠.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소임이라든가 뭐 일에 대해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도 옮기게 되고 부부 문제에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편제격 사주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